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인구 감소 고려하면 임대 바우처보다는 임대주택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짜리 임대료 주택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에서 이러한 임대주택이 나왔는데 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바우처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인천에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왔다는 겁니다. 인구 오징어 게임, 지자체마다 인구 오징어 게임이 진행이 되고 인천에서 지금 당근을 내어놓은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1,000호 규모입니다.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주죠.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이 되고 주택 면적은 무자녀는 65제곱미터, 1자녀는 75제곱미터까지 2자녀 이상은 85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대상 주택이 되는 거고 임대료는 월 3만 원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민간주택 평균 임대료가 월 7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6만 원짜리 주택에 3만 원 내고 들어간다. 73만 원 인천에서 바우처를 주는 거죠. 요거는 확실한 로또가 맞습니다. 이런 게 로또죠. 이런 게 로또입니다. 현금을 바로 꽂아주죠. 로또 맞습니다. 로또 분양은 사실은 로또가 아닙니다. 로또 분양이라고 했는데 분양 완판되면은 조합원, 시공사가 춤을 춥니다. 성공했다고. 그것은 로또가 아니죠. 지금 요거는 바우처 요거는 1,000호 규모로 하면은 그만큼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10,000호 규모로 하면은 10배만큼 세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세금이 여기에 당첨된 개인한테 가는 거죠. 요런 게 로또입니다. 요거 안 하면 바보죠. 이런 거 있으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생아 특례하고 비슷한 전체 금리를 1% 수준 낮추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도 보면 결국은 가격 부양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바우처, 임차 가격을 올려주는 거죠. 물을 붓는 격입니다. 매매 가격 올라갑니다. 그리고 1%대 대출금리, 기름을 붓는 거죠. 매매 가격 올라갑니다. 여전히 지금 초점이 서민의 주거 안정인지 주택가격 방어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괄되게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건 그렇다 치고 주제를 말씀드려야죠. 임대 바우처보다는 임대주택이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을 수요 공급 곡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임대 바우처 정책 시행부터 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요즘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책하고 안 맞다고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경제학 원론 이런 거 요즘 안 봅니다. 안 맞습니다. 어차피 책은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움직이죠. 임대 바우처를 줬다. 그러면은 30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30만 원으로 임대할 수 있는 빌라 같은 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인데 70만 원짜리 월세 70만 원짜리 아파트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지역 평균적인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동네가 이제 단가가 좋아졌죠. 단가가 좋아지면은 생산을 늘리겠죠. 주택을 추가로 짓습니다. 민간에서.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가격이 좀 안정화되더라.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임대 바우처를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글쎄요입니다. 특히나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런 바우처 정책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처럼 공급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인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공급 폭탄이죠. 공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별로 좋지가 않죠. 별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이 시대에 임대 바우처 제도는 그렇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임대주택 건설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봅니다. 임대주택 건설, 지금 준공 딱 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준공을 딱 하니까 갑자기 공급이 확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순간 수요 곡선은 변화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하급지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물론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임대료는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겠죠.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임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가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지었는데 지금은 고민된다는 겁니다. 단가가 안 좋아져서 그냥 공실로 냅두자. 그렇게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임대주택 건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제도라고 학개론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설해서 지금 민간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책이 실패해서 인구가 감소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감소하고 오케이 되는 거죠. 이러면 오케이입니다. 그 지역 전망은 안 좋겠으나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오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효과가 결론적으로는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효과 있는 임대주택을 또 공급이 줄어든 그 감소 세대만큼 또 임대주택을 또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구 늘어나면 또 짓고 하면은 되는 거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는 바우처보다는 임대주택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